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자녀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많이 틀리거나 혹은 조금만 틀려도 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울진 않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는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야 문제집이 쉽고 내용이 쉽다 보니까 대부분 맞추니까 틀리게 되면 기분이 속상해서 울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 풀더라도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어려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또 무수히 많이 틀리게 되죠.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잘 풀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또 틀리기도 하니까 이 틀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 틀릴 수도 있구나.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극복하면 또 여기가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또 난이도 높은 문제집을 또 풀다 보면 여기서도 또 오답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하게 되니까 중고등학교부터는 우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름 수학 공부를 하면서 회복 탄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나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틀린 것들을 오답하고 극복해서 여기가 정복이 되면 이 정도 난이도 문제들은 거의 다 또 풀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많이 틀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초등 자녀들이 문제를 틀리면 이렇게 우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 이제 속상해서 우는 거죠. 나름 열심히 풀었고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리게 되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속상함을 많이 느끼죠. 이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이 이제 과도하게 칭찬을 많이 한다면, 얘가 답을 맞추고 100점을 맞았다, 다 맞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면 아이가 다 맞아야지만 칭찬을 받거나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두 문제 틀리거나 많이 틀리면 속상하니까 울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는 많이 안 울어요, 아이들이. 왜 안 우냐면 학원에도 이렇게 오면 많이 틀리면 우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학원에서는 스님들이 설명을 해주죠. 너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본인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을 잘한 아이도 또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풀리다 보면 그 아이도 또 많이 틀리는 걸 보면서 이건 누구나 틀릴 수 있는구나. 누구나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극복을 하면 되는 대상이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울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주변의 친구들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이제 우는 행위는 없어집니다. 근데 집에서 주로 울거나 아니면 엄마표로 했다가 학원에 왔을 때 초기에 이제 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우리 둘째가 좀 많이 울었어요. 수학 문제 틀리고 그러면 시험 보고 좀 못 보면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둘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첫째하고 셋째에 비해서 가운데 끼다 보니까 본인이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생긴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라도 본인이 좀 잘해서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속상해서 또 울고, 그 부분을 잘하면 또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죠. 형제들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 중에 특정 아이만 많이 울면 그 아이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혹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좀 덜 받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상시 칭찬을 할 때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말고 특히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학을 풀 때 비록 틀렸어도 오랫동안 얘가 고민을 했으면 그 오랫동안 고민한 행위, 이렇게 어려운 거를 힘들게 30분 동안 고민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과정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우는 행위를 고치기가 힘든다면 이 영상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을 해줘도 좋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 교재를 공부를 하고 개념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떤 행위냐라고 하면 개념이라는 걸 배우면 원리가 뭐지? 약수라는 게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걸 확장하면 뭐가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들을 본인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내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념을 물어보고 아이가 설명을 하게끔 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개념 테스트를 보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개념 문제집을 푸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에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이런 거는 뭐가 되지? 이런 걸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이 개념에서 내가 학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모르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정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개념 문제집을 풀다가 틀리면 오히려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가면서 개념을 정확히 익히면 된다. 개념 교재는 원래 이렇게 학습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 한 방에 맞으면 개념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한 방에 못 맞추더라도 틀린 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개념을 제대로 정확히 익히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개념 문제 틀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심화 교재를 풀다가 틀리는 거는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화 교재를 푸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꼭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답은 틀렸어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가 문제를 틀렸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못 맞추더라도 이렇게 고민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더욱더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심화 문제집을 풀다가 틀렸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것 자체가 벌써 너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어려운 문제집을 대부분 아이들은 못하는데 이걸 푸는 행위 자체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답률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라. 심화 문제를 푸는 목적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수학 실력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못 푸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 애들도 기본 정석을 풀다 보면 무수히 많이 틀리고 그거를 극복하다 보면 실력 정석을 풀다 보면 또 무수히 많이 틀리고 그 과정을 힘겹게 이겨내야 수학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틀리는 과정들은 누구나 겪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그 난관들,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다가 얻게 되는 난관들, 이거를 힘겹게 극복하면 그 다음 또 더 난이도 높은 교재를 풀 때 또 난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킬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채점을 해주고 많이 틀리면 울잖아요. 그 속상해서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비 내리는 거를 보면 또 속상해서 울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틀리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내공이 쌓이고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중학교부터 그런 일 없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이렇게 비 내리게 하면 이제 우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채점을 해달라 그러면 다 맞으면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해주시는 겁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러시를 해서 비 내리게 하지 말고 그냥 공백으로 냅두는 거예요. 맞지 못한 문제들은 다시 풀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아이가 다시 풀어서 가져오겠죠.
그러면 답이 맞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왜 맞았지? 아까 틀렸는데?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계산 실수했어. 그러면 계산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주든지 아니면 삼각형을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메타인지 능력을 굉장히 높여줘서 본인의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풀어보니까 계산 실수했어. 아니 문제를 잘못 읽어서 여기가 틀렸어. 그런 것들은 파란색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 빨간색 연필로 세모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틀린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인데 본인이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다시 푼 문제 있잖아요. 처음에 틀렸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빨간색 하트 같은 걸 그려줍니다. 구분을 해서.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비 맞았다가 다시 고쳤다라는 느낌보다는 힘들게 내가 다시 고쳐서 맞았다라는 어떤 사랑의 하트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아예 몰라서 질문을 하거나 해설을 보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쳐주면 되겠죠. 별표 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오답을 하게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스킬적으로 좀 비 내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이 비 내려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는데 비 내리지 않고 다시 풀어가지고 하트를 그려준다라든지 파란색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더 아이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서 메타인지 능력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는 아이에 대한 그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써보면 아이들이 거의 울지 않을 거고요. 학원을 보통 보내면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틀린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본인이 알게 되는 순간 거의 울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는 아이들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죠. 초등학교 때 잠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